안녕하세요, 홍하사입니다. 된장에도 철학이 있다라는 된장 가게가 있습니다. 교토에는 혼다 된장이라는 가게죠. 일본에는 현재 약 한 1600개 정도의 된장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오래된 가게는 역시 나고야에 있는 핫소죠. 핫소는 약 한 800년 정도 됐고, 저도 거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교토에 있는 혼다 된장 180년의 역사를 가진 가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다 된장은 요리를 할 때 쓰는 된장. 이게 이제 업소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리용, 가정집에 쓰는 거. 그다음 또 일본 사람은 된장을 많이 선물합니다. 우리하고 좀 뭐 틀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본 음식점에 가면은 스시 같은 걸 먹을 때 이렇게 종지에다가 이 된장국을 조금 담아주는데, 요걸 또 쓰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 안주용으로 쓰는 된장이 따로 있죠. 이게 이제 채소 같은 데다가 이 된장을 바른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류가 나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된장. 이게 이제 좀 맵죠. 붉은 된장은.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매운 거. 아까미소, 빨간 된장이 또 있습니다. 이게 더 맵고. 흰 된장은 이제 아주 부드럽고 안 맵고. 또 누런 된장은 또 나름대로 좀 되직한 그런 된장 맛이 나는 네 가지로 또 이렇게 색깔에 따라 구분을 하고요. 또 소금도 5% 정도의 소금이 들어가 있는 된장이 있는가 하면 15%까지 된장이 또 소금이 많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이 혼다 된장은 본래 1830년에 30년경에 이제 담바야라는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창업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어용상이 지정됐죠. 그만큼 된장을 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일본의 수도가 1853년경에 이제 동경으로 넘어가죠. 동경으로 나왔는데, 교토는 뭐 1100년 동안 일본의 수도를 하다가 갑자기 동경으로 이제 수도가 넘어가 버리니까 교토에 있는 많은 가게의 주인들이 아주 고민에 빠졌죠. 왜냐하면 이거 뭐 수도가 동경되면 이게 경제 중심이 앞으로 동경이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도 동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때 이제 혼다 된장을 창업했던 창업주도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동경은 물, 공기, 그 다음에 기온, 온도가 된장 맛을 내는 데는 교토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거기 따라가서 망하느니 그냥 교토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노하우 갖고 그냥 여기서 끝까지 하자. 그리고 이제 교토에서 승부를 보려고 이제 작정을 해서 남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는 된장주에서도 흰된장으로 한번 승부를 내자. 그래가지고 이제 흰된장으로 승부를 겁니다. 본래 일본은 원래 중국에서 이제 된장이 왔기 때문에 중국산 묽은 된장을 서민들이 이제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흰된장을 자기가 생산을 했는데, 이 원래 된장은 서민들이 먹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귀족들이 먹다가 이제 서민한테까지 이제 퍼져나간 거죠. 이게 수입산이기 때문에 고급품이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비싸서 못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일본이 먹고 살기 좀 좋아지면서 서민들도 된장을 좀 먹이자, 팔아보자 해서 이제 흰된장을 이제 서민들한테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원래 이게 천황가들이 이제 흰된장을 많이 먹었는데, 이 색깔이 좀 우아하다고 걔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빨간색보다는 우아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은 아까미소 빨간 된장이 훨씬 저는 맛있는데, 걔들은 좀 이렇게 맵고 짜고 이런 걸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주로 짠 쪽이 좀 강하지만.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서민들한테 천황이 먹는 된장을 팔기 시작하니까 서민들이, 야, 천황이 먹는 건 도대체 어떤 맛이냐, 우리 한번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잘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흰된장 여기다가 이제 약간 단맛을 좀 넣어가지고, 일본 사람이 그 단맛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말에 정말 맛있다라는 뜻은 우마이인데, 원래 우마이란 말은 아마이하고 거의 같은 데서 출발했거든요. 아마이, 달달한 말이거든요. 그 단 것이 맛있는 겁니다. 일본 애들은. 일본 사람들은 이빨이 굉장히 나쁘죠. 왜냐, 단 걸 많이 먹어서 그래. 그래서 이제 단맛이 나는 흰된장, 즉 일본 사람이 입맛에 딱 붙는 그런 걸로 승부를 걸어서 이걸 가지고 팔아서 생선 조림부터 시작해가지고 꽃으로 만든 지짐이, 그다음에 찹쌀떡 이런 데도 흰된장이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팔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제 8월달에 일본의 교토의 최고의 마술이 기온 마술인데, 이 기온 마술에
뭐 몇십만 명이 뭐 전국에서 몰려들거든요. 이걸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한테도 교토에 신된장 들어간 그런 과자라든지 뭐 음식들을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교토의 된장이 이제 아주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죠. 그런 그 된장에다가 단맛을 내는 감미를 넣었다. 이게 그 당시에는 하나의 그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공을 거둔 거죠. 지금 그 혼다 된장은 7대 사장인 이제 혼다 시게토시라는 사람이 이제 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일본 사람들은 그러죠. 대학교 졸업시키고 남의 집에 가서 한 2, 3년 동안 이제 남의 집 월급쟁이 생활을 시킵니다. 그래야 거기서 인생의 시고 달고 맵고 짠맛을 남의 집에 살아보면 느끼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내려와서 자기가 이제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게 일본의 전통이죠. 그러면 일본에 그 1600개나 되는 된장가게 이렇게 많은데 왜 혼다 된장이 교토를 대표하는 된장이 됐고 지금까지 180년 번영을 해왔냐. 여기에 아주 된장가게 주인인데 특이한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 속에 또 길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된장이란 간단한 건데 이 16가지 자기네들이 생산되는 된장이지만은 여기에 색깔하고 맛을 전부 다 차별을 해가지고 16가지 맺는 데다가 그 16가지를 가지고 다시 세분해서 식당용, 고급 요리점용, 가정용은 전부 맛과 디자인이 또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16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8가지가 지금 생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동하고 식당은요, 업소에 따라서 음식 맛이 다 틀립니다. 그 주방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 집에. 그러니까 일본의 식당들 음식 맛이 다 틀리죠. 다 틀린데 그 주인이 추구하는 그 음식 맛에 맞는 식당을 딱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가짓수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길 속에 또 길이 있는 겁니다. 그냥 굉장히 세분화됐다는 얘기죠. 또 업소에 따라서 이걸 맞춰주려면 된장의 그 배합 비율, 예를 들면 빨간 된장과 신된장을 섞는다든지 신된장과 누런 된장을 섞는다든지 누런 된장과 빨간 된장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종류수가 훨씬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그 식당의 주방장 혹은 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그 업소에 맞는 된장만 별도로 만들어 공급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래선들이 걔네는 우리의 요구 조건을 잘 맞춰준다. 그래서 걔네들하고 거래해야 된다 해서 거래선을 확보하다 보니까 800개의 고정 거래선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맨디네 입장에서는 니즈가 까다롭기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세분화해야지 거래선 고객을 오랫동안 확보할 수 있고 고객이 늘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입맛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일반 서민들한테 파는 슈퍼마켓 같은 데 파는 거는 또 이게 또 맛이 또 틀립니다. 애들이 생산한 건데도.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입맛이 아주 그 일본 사람은 특히 혓바닥이 아주 그 굉장히 간사하거든. 아주 민감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서민들이 요구하는 맛이 뭐냐? 그 평균치 맛을 이렇게 내 가지고 숙성 된장하고 생된장으로 딱 구분하죠. 또 신된장과 누런 된장, 붉은 된장 맛이 이것이 숙성의 누런 된장, 숙성의 붉은 된장, 숙성의 신된장. 그다음에 생된장으로 해서 생 누런 된장, 생 붉은 된장, 생 신된장 이렇게 또 구분해요. 이게 무지하게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또 가져서 그 고객들이 또 음식을 만들 때 그 조리 방법에 따라서 또 맛이 또 틀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 요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된장이 틀리고 소고기를 샤브샤브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틀리고 야채국으로 끓여서 만드는 요리형이 또 틀리고 채소 반찬을 무칠 때 하는 된장이 틀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세분화된 또 일본 음식 중에는요 소고기하고 생선, 조개, 채소, 버섯을 동시에 들어가는 음식도 있습니다. 짱꼬나베라는 게 그건데 일본의 스모 선수들이 먹는 세수대야만 요리 이런 경우에는 더 디테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또 거기에 맞는 된장도 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채소 반찬에다 된장을 이렇게 묻힌 게 많아요. 특히 오이 같은 거를 약간 그 채소 반 된장을 묻혀가지고 발효를 시키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특이한 맛이 납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선의 경우는 민물 생선과 바다 생선이 살이 민물 생선이 훨씬 연하고 옅은 맛이 나죠. 바다 생선에 비해서. 이럴 때는 또 된장이 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롱테일 경제죠. 쉽게 얘기하면 요새 말로. 이 롱테일 경제를 얘들이 벌써 100몇십 년에 다 아는 겁니다. 소량 다품종이라는 거를. 양은 적은데 종류는 무지하게 다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장 입장에서는 아주 바쁘겠지만 이렇게 업소에 따라서 소비자의 용도에 따라서 개발해 가지고 포장해서 판매를 하니까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거죠. 비록 하찮은 된장이지만은 이 된장을 미국 사람한테 먹인 사람들이 바로 이 혼다 된장. 미국에 수출해 가지고 미국 사람이 된장국 먹겠습니까? 생판 처음 보는 거.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미소시루, 소위 국으로 조그맣게 한 그릇씩 담아 주는 걸 맛을 보니까 나름대로 흰 된장 맛이 속이 편안해지면서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뉴욕에 수출해 가지고 뉴욕 사람들한테 이 된장을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장은 우리나라 마찬가지. 고추장은 한국 사람은 먹는 것이다. 이거 우리 생각이거든. 먹일 수 있도록 하면 노력을 해봐야 돼. 그래서 고추장이지만 안 매운 고추장, 약간만 매운 고추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 호주에 몇 년 살다 왔는데 그 브리스번에 살았는데 우리 브리스번에 살던 아파트의 그 매니저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김치만 들고 들어가면 오늘 김치 담느냐고 그렇다 그러면 딱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그릇 하나 들고 와서 여기다가 그 겉절이 김치 담아달라고. 걔는 그 중간에 물어봤어요. 넌 서양 사람인데 이렇게 김치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나도 처음에는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전부 한국 사람들인데 김치 냄새가 싫었다. 근데 맛을 보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됐다. 그래서 내가 지금 김치를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된장 먹일 수 있고 고추장도 먹일 수 있고 김치도 먹일 수 있는 겁니다. 요거를 길을 들이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거죠. 발효 음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이 고추장 이런 거를 한국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이 먹을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을 생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혼다 된장에서 배워야 됩니다. 감사합니다.